울렁거리는 가슴을 부여하고 이 강단에서 정재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오늘 지금 4월 마지막 주잖아요.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강의만 아니었으면 옆길로 셀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뚫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리더님들은 진짜 성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결국 성공의 성패는 얼마나 나를 잘 컨트롤하는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철저하게 나와의 싸움이지 이게 인간관계 비즈니스인데요. 지금 와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메이 사업은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3주차이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뭐 타듯이 더 잘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너첸볼츠 원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제 강의를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풀었던 이제 그 원 강의를 보면 이렇게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그 다음에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 사업 설명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한 분을 제대로 사업적으로 후원을 해서 21% 우리가 마인드 복대도 있지만 이 매출로서 온전히 이제 우리가 자식을 독립시키듯이 매출은 1000만 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21%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만남과 초대가 우리의 이제 에너지 얼마나 많이 중요한가 중요도를 따졌을 때 우리 그 만남과 초대가 25%고 사업 설명이 25%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후원과 지원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이제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100%로 봤을 때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속적인 후원과 지원은 뭐냐? 결국은 이 지속적인 후원이라는 건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풀어볼게요. 왜 이게 중요한지. 어쩌면 그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들이 이 50%를 채우고 그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잘 성장시키는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그걸 완수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너첸볼츠 이제 6번에서 지나서 7번이 바로 팔로업과 팔로업스루예요. 팔로업과 팔로업스루고 이게 지속적인 지원과 사업 키우기,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 네트워크의 균형, 의사소통 방법, 자세와 자기 이미지 이렇게 12번까지가 저희가 너첸볼츠의 이제 끝입니다. 팔로업과 팔로업스루의 개념을 뭐냐면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팔로업이라는 건 사업 설명을 한 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기준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요. 반드시 우리가 다음 약속을 잡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차팅이라고도 하는데 차팅을 하면서 그분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OM을 듣게 하고 DBC를 초대해서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돕는 그 과정을 우리가 팔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로업 스루는 사업을 결심한 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DBC를 듣고 난 다음에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21% 완전히 독립을 할 때까지 그분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우리가 이제 팔로업 스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사실은 아메이 사업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시다가 왜 중도에 포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이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요즘에 굉장히 그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많이 나오신 이하영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상위 1% 성공한 의사 선생님들을 하고
또 인문학을 강의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하더라고. 본인을 소개할 때 제가 이분 책을 좋아하고 이분 강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많이 들어요. 저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분의 강의를 많이 듣는데 이분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직장인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직장인을 벗어나야 돼. 월급쟁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직장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어.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지, 직장인으로 남게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우리 직업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이 있고 업이 있어. 직은 자리를 말해.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다. 그러면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자리를 직이라 그래. 직. 그 직에 있는 사람을 직장인이라 그래. 업은 뭐냐면 업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의미와 가치를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이야기해. 그 능력이 내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사람은 착각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특히 나 같은 40대가 되면 이 직의 변화가 많아. 대리에서 과장으로. 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너무 왜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실 아메이 탱화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다가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직장에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그 직장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면 아메이 사업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크게 이렇게 오면, 위기가 오면서 뭔가 다른 수단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메이를 봤을 때는 아메이만한 수단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학생부부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은 학생이었고 저는 우리 집의 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박사 과정을 제가 이제 온전히 이제 도와주고, 제가 이제 가정 경제를 이렇게 5년간 책임을 지면서 지금 저희 남편은 박사고 저는 이제 가정주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남편이 어쨌든 그 전문 분야하고 이렇게 박사고 또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결단하고 내려온 대전으로 온 사람인데, 막상 와보니까 남편이 월급장이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우울증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열심히 산을 올랐어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히말라야를 올랐는데, 나는 이 산만 딱 완봉을 하면 절대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위기는 없고 꽃밭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이 산이 아니고 저쪽 산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그 어떤 그 혼란과 그런 것들이, 그때 제가 아메이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아메이가 주는 이 직업적인 어떤 가치,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이 주는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보상을 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도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왔구나 이러면서 제가 아메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힘들어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해보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특히 잘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이 속에서 자기의 그 재평가가 3%, 6%,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고작 내가 이 속에서 이거밖에 안 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절받고 이런 감정들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하영 이 분처럼 어떤 내가 아메이 사업을 직업으로 봤을 때 이 일이 주는 어떤 가치와 또 나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산이 됐을 때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아메이 사업은요, 일반 직장과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일이잖아요. 우리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4사분면을 봤을 때, 저희는 노동을,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을, 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딱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온전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라든지 앞으로 이게 나한테 수익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에 대한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사실은 지속적인 후원인 거죠. 여기서 그 스폰서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팔로업을 딱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을 딱 하고 나면요, 사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예스를 듣고 싶죠. 노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많이 뭐 이렇게 아주 뭐 큰 성장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노는 절대 노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과 같이 여행 가고 싶고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측은지심이 들고 이런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팔로우의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팔로우는요,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이 노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8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그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내가 오늘 엄청난 공연을 보고 와도요, 그날은 하루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어떤 공연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이 막 몽롱하죠. 그런데 다음날 되면요 무뎌져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 그 가격 좋았지. 그런데 나하고 뭐 무슨 상관 이러면서 사업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부정적이어도요, 일단 48시간 내에 내가 팔로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가슴에 그냥 머리에 내리에 팍 새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뭐 비회원 소비자, 회원 소비자, 부업, 뭐 빅비즈니스 이렇게 나오지만 요게 우리가 이 사람을 팔로우를 할지 말지에 결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그냥 다음 팔로우를 할 때 이 사람을 어떤 자료를 가져갈까, 어떤 멘트를 할까, 요런 준비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뭐냐면 최악의 상황, 비회원 소비자라 하더라도요, 계속 만나내는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사업자를 후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회원 소비자도 될 수 있고요, 부업도 될 수 있고, 빅비즈니스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과정을 제가 거쳤거든요.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요거 했어요. 이거. 저 회원가입 안 할 거예요. 캐시백 가지세요.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스폰서님께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제가 왜 스폰서님을 만났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서 제가 또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이 대답을 하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요거구나 참고하시고요. 그 사람을 다음 약속을 잡고 오는 게 100% 성공한 사업 설명이다. 제가 우리 파트너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절을 해도 상관없어. 다음 약속만 잡고 오면 성공 100점짜리 사업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요 48시간 이내에 만나는 거. 근데 요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차 한 잔 곁들이면서 뭐 주거니 간에 토킹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정 안 만나지면요, 그냥 현관에서 케이크 하나 건네주고 오셔도 돼요. 그게 그냥 팔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만나내는 거. 그리고 조금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조금 노련해지잖아요. 일단 만나기 전에 그 사람하고 다음 약속을 어떻게 내가 성사시킬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좀 짜고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훌륭한 사업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팔로업 스루를 보시면요, 21%까지 달성하도록 돕는 과정을 우리가 팔로업 스루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예상 밖으로 굉장히 그 아까 빅비즈니스가 나와서 그분이 이 시스템에 완전히 동화가 되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낳았더니 술술 혼자 잘 크는 아이들처럼 되게 잘 크는 파트너분들도 있더라고요. 팔로업 스루 과정은요, 아메이 사업을 모르는 프로스펙터에게 사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므로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걸 어려워하냐면요, 그거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사업 설명을 했고 이 사람이 그
우리가 팔로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면요, 대부분 사업을 할지 말지는요 5번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을 사업적으로 딱 끌고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 이후에 5번을 만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사업자가 될지 아닐지 이 승부가 난다고 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도요, 그 사람한테는 아주 많은 허들들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 육아도 있고 뭐 남편의 반대도 있고 요즘 굉장히 놀이하기 좋잖아요. 요런 이제 밖에 이제 나들이 가야 되는데 요런 건 유혹을 못 이기는 자기와의 어떤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것도 다 그 난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는 스폰서가요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가 뭐냐면요. 우리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혹시 읽은 분들이 계실까요? 의식혁명? 저는 그 책을 우리 파트너분들하고 매일 아침 6시 반에 정말 너무너무 그 뭐랄까 고행을 하듯이 책을 읽었어요. 2장씩, 3장씩 너무 어렵게 읽었지만 읽고 난 다음에 그 여운이 가장 오래가는 책이 또 의식혁명이더라고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의식의 레벨에 있었을 때 아메이 사업자들이요 뭔가 결과를 딱 내기 시작하는 그 의식이 언제부터냐? 이 용기부터예요. 요게 딱 뛰어넘어지면서부터 플러스 구간으로 가면서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용기라는 거는 팔롭스루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필요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새로운 프로스펙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게 이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어서 9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에 9시에 정장을 갖춰 입고 그때 이제 그때는 노트북을 짊어지고 우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제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화장하고 갖춰 입고 갔는데 지금 애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마트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못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야 돼요. 그때 제가 사업 초창기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사업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너무너무 떨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에게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 우리 우는 아이 떼놓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야지 우리 아이를 볼 수 있는 면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쨌든 사업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죠.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그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팔롭스루 과정에서 뭔가 내가 21%까지 가는 과정에서는요, 굉장히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멘트를 좀 넣어봤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융통성 있게 안내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사정들이 막 있어요. 가지각색에. 그런데 나는 뛰어야 되니까 모두 다 같이 뛰자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메 사업은 2인 삼각 경기라고 우리 그 박주희 리더님 강의 들어보셨죠? 같이 발을 묶어서 뛰어야 되는데 무조건 내 페이스에 맞춰서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 파트너도 넘어지지만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융통성 있게 아이가 어리면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뭐 남편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도 좀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이 프로스펙터를 만나서 요 분을 통해서 밑에 7단계까지 딱 내려가면 드디어 우리 그 발견하는 거죠. 보석 원석을 발견하는 거죠. 코아 리더가 나온다. 네, 요거는 그냥 아메이 사업은요 확률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운에 치우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메이는 그 확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 핸드북이라고 교과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숫자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대로 사업이 되니까요. 아까 48시간 내 팔로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7단계까지 내려간 코아 리더 나온다 이런 거.
왜 나는 사업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사업자가 안 나오지? 7단계까지 안 날아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메이 이제 사업 키우기로 이제 가볼게요. 그 아메이 사업은요, 이 기회가 광고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 광고에서 있는데 아메이 사업은 보통 광고와는 다르게 자신의 직접 경험에 바탕을 둔 진실된 광고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애용이 굉장히 사업 비즈니스, 우리 볼륨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우리 그 카탈로그에 보시면 제품 가짓수가 너무 많잖아요. 100%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소비자는, 저는 소팔메토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저희 소비자분들 중에 남성분이 소팔메토가 없으면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100%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한에서 제품 애용은 너무 진실된 광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 탱커아 중에 4번인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볼륨 확대에 그 그룹 볼륨의 확대에 있어서 그룹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파트너 소비자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라. 요즘에는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마이랩 그리고 마이웰리스랩, 이게 다 뭐예요?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뭐랄까,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런 감성적이고 되게 예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 리더십도 나를 따르라 뭐 이러면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녹아드는 어떤 그런 리더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거를 조금 알고 나면 훨씬 더 내가 볼륨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그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가입도 하시고 하는데요. 순수하게 제품만 소비하시는 소비자형도 있고요. 또 제품을 전달하는데 몰두하는 판매형도 있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네트워크보다는 판매만 하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저은 거예요. 제가 제품만 열심히 쓰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판매만 또 막 몰두했던 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거 노동 수익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사업 설명에만 또 하는 유형. 그러다가 제 스스로 균형을 잡았어요.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제품을 애용하면서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을 균형 있게 하는 코어 리더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파트너가 요거만 하고 있는 파트너, 미팅장만 나온 파트너 있잖아요. 소비만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는 파트너. 기다리시면 돼요. 본인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한두 개씩 알려보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가요, 되네? 그러면서 막 경제 파트너도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볼륨 확대를 위해서 이때 이제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 유의할 사항에서 우리가 단순 판매원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며 소비자에게도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한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DBC를 듣고 내가 사업을 결정했고 이제 막상 이제 내가 그 탱커화를 실천을 하면서 그냥 우리 요거는 몸에 인이 배이도록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요 설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48시간 내에 팔로우업을 하겠다. 요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약속을 잡아내겠다. 요런 것들을 몸에 인이 배이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최은정 리더님 강의를 제가 들었을 때 그게 참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지. 최은정 리더님 아시죠? 그 브릭스 탑리더이신 그 탑리더이신 최은정 리더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다단계하는 사람을 오해하는 게 싫다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나는 아메이 사업자, 합리적인 사업자, 이런 이미지를 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게 이제 저한테 딱 꽂혀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영수증 가지고도 사업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영수증 펼쳐놓고요. 그 개인 PV, 그룹 PV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동그라미 그려서 어쨌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제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소비자를 만날 때에도 다양한 전문적인
사업 보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배달의 민족을 피할 수 있다. 예, 우리 그 은근히 제품 전달만 하는 배달의 민족 많거든요. 아메 사업자들 완전히 판매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상대방을 만나면 해줄 얘기가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배달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돈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메 사업 하나도 돈 되잖아요. 그죠? 2천만 점 하면 어마어마하죠. 1,000만 점만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파트너 없을 때 이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파트너가 나오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파트너 없을 때 학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간은 너무너무 바빴어요. 할 게 왜 그렇게 많나요? 사업 설명도 외워야 되지, 제품 성분도 외워야 되지.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빨래가 소쿠리에 7층 적당히 쌓여도 이걸 개울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시 빨았던 기억이 나요. 제일 아래 깔려있는 게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그때 했던 학습으로 지금도 계속 뿌려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바쁘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파트너 나오기 전에는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없을 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맞게 제품을 권할 것이 옳은 방법이다. 제가 그 며칠 전에요. 이건 저에 있었던 일인데 한 분하고 이제 뉴 프로스펙터를 이제 같이 이제 차팅을 잡았어요. 그분은 차팅을 하는데 저는 세제 보여주고 데몬 보여주고 뉴트리라이트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수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나 정수기 지금 바꿔야 되는데 정수기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고정관념이 심해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는 싼 것만 얘기해야지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카탈로그 들고 다 가가지고 차팅할 때 혹시 궁금하신 제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사업을 하고 있는 저도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궁금한 거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것부터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강 정보라든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9번 시스템과 보조 자료. 요걸 보면요.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이 복제가 쉬워야 되죠. 지난달 온라인 DBC 그 정순훈 리더님 강의에서 너무 비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모래래요. 시스템은 시멘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맞는 비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봤어요. 우리 이글드림의 성공의 8단계는 사실 성공학을 가리키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이 성공의 8단계 이글드림의 시스템은요. 전 세계에도 1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제일 아메 사업을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단계 밟아 나가신다면 최고의 학군에서 단계 밟아 나가신다면요. 우리 리더님들이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페이스, 상황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매 순간 용기를 가지시면서 단계 지금 우리 여기 이제 DBC 과정이잖아요. 벌써 3단계나 올라왔어요. DBC에서 탱화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탱화에서 사파이어 스쿨 올라갈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항상 뭔가 결과를 낼 때는요. 의식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갑자기 용기가 막 빵 난다. 그럼 내가 앞으로 잘 될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계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는 모래고 시스템은 시멘트며 사업 보조 자료는 물이다. 어때요? 괜찮죠? 이건 제가 발견했어요. 물이 있어야지 어쨌든 콘크리트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하고 사업 보조 자료들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좀 그때는 책 사고 테이프 사고 CD 사고 돈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일단은 사업 보조 자료로 쓰는 게 아메이 어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저는 요거 꺼내놓고도 사업 설명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꺼내놓고 사업 현황이라든지 나의 로스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난 직원 하나 안 드는데 회사에서 이걸 다 해준다고.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가 어디 있느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관리예요, 사람 관리. 사람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어플을, 그리고 우리가 그 프로모션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요즘에는 A 라이브 같은 제품 정보들, A 컨텐츠, 요거 어플 안 깔고 여기 안에 A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유튜브, CD라든지 테이프이 전부 다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아, 정말 얼마나 편하고 획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정말 상당한, 제가 이제 요가를 배우는데요. 그 동작을 뭘 하는데 이 동작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가지고 선생님한테 조금 혼났는데요. 제가 카톡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안 구부려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아, 제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지만 얼마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 사업이에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이 사업으로 엄청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요거 유튜브, 카톡, 그거 다 핸드폰에 들어있어요. 다 핸드폰. 책하고 카다로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즘에 챗GPT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는데 아메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챗GPT, 그러면 우리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고 이제 딱 했더니 긍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네. 챗GPT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리,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열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화장품 난 몰랐네 뭐 이러면서 왜냐면 이게 아메이가 우리가 구정 광고를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카다로그 같은 경우도 꼭 가서 카다로그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처음에 앞부분에 있는 카다로그 있잖아요. 회사 소개하고 뉴트리라이트 농장 소개하고 그 농작물을 키우는 어떤 유기농법 같은 거 이런 거는 꼭 설명해주고 그 파이토칼라 식물내재 영양소 부분은요 반드시 좀 훑어줘요. 이게 다른 타사와 차별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카다로그를 꼭 그렇게 후원하게 하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인증 마크들도 꼭 풀어줍니다. 그리고 ABC, 우리 여기 아메이 브랜드 센터에 소비자분들이든 사업자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엄청나게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진짜 우리 지금 우리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30대 파트너분은요, 그냥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다 일일이 예약을 해줬는데 본인이 이제 예약해가지고 울산에도 연결하고 청주에도 가고 막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일단 체험이 들어가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우리가 보조 자료라고 보면 좀 그런가요? 근데 최고의 시스템 아닌가요? 시스템이자 보조 자료 아닌가? 사업 보조 자료 아닌가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되게 감탄했던 게 바로 이 스폰서라는 이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이 탁 막히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풀릴 때까지 몇 날 며칠 뭐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막 철야도 하고 막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전산실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뭐가 이렇게 입력값이 딱 바뀌어버리거나 하면 그거 그 조그마한 걸 찾을 때까지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되게 동동그랬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요. 스폰서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다음엔 요거 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비게이션 잘못 찍어서 가더라도 스폰서님 여기 어딘데요? 라고 오히려 스폰서님 길까지 묻는 그렇게 이 스폰서님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 그 시스템이고 보조자료이자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 분들한테도 스폰서님을 많이 활용하라. 내가 부족하면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들 다 계시니까 골라서 나하고 취향이 맞는 입맛대로 골라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또 스폰서님들마다도 다 본인의 어떤 달란트가 있고 성향이 다르시고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장형이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슴형이 들어왔어요. 머리형도 조금 들어왔어요. 원래는 머리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달리는 장형인데요. 저희 파트너들이 저를 힘들어하는 파트너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니까.
그럴 때는요, 제가 살짝 비켰어요. 지나가세요. 우리 스폰서님들 많이 계십니다. 스폰서님하고 상담 받아보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혼자서 굳이 내 파트너 내가 아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몬. 예전에 저는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 21%까지 가는 과정에서요, 데몬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요. SP 뭐 1000만점 도전할 때는 파트너 없이 1000만점 가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데몬도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챙겨갈 수 없으니까 집에 한 9개 정도 데몬 가방을 만들어 놓고 디시드락스, 에로시, 뭐 SA8, 비타민 데몬, 뭐 이렇게 정수기 쫙 깔아놓고 오늘 이 사람 만나면 그거 탁 빼가고 오늘 저 사람 만나면 그거 탁 빼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데몬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데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데몬을 해야지 매출이 뜬다라는 게 제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는 이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좋아하거든요. 딱딱한 얘기 100번 들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짜잔. 그래서 제가 그 소비자분 집에 가면요, 오늘 내가 과학 실험 보여줄게 이러면서 애들도 다 불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네.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새로운 보조 자료를 함부로 만들지 말자.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팀에서는요, 그 이침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귀에 침 나가지고 뭐 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있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자료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누구나 함부로 만들면 일관성이 깨져서 네트워크의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의사분들도 그룹들도 있잖아요. 의사분들,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분들은 뉴트리라이트를 우리 지금 이제 그거 팩 나오죠. 내가 먹는 것들 조합해가지고 이제 막 해주는 그런 것처럼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조자료 이런 거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스폰서님과 시스템에서 우리 또 이글 드림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런 사업 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제가 쉽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일들은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메이 사업, 특히 네트워크 사업은요, 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균형이에요. 아메이 사업은 인쇄와 같은 자산 수입이죠. 근데 이 인쇄와 같은 자산 수입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안정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정된 네트워크는요, 요 폭과 깊이가 균형 잡힌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좀 보시면요, 폭은 우리 11명을 내가 나를 중심으로 회원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쪼르르륵 11명을 폭으로 위스로 이렇게 달았을 때, 그리고 깊이 있게 한 넥으로 쭈르르륵 달았을 때, 제가 요 동계산을 해봤어요. 요 동계산을 요거 찍어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쨌든 실수령액이요, 여기는 395,160원.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쭈르르륵 그 깊이로 쭉 달았을 때 실수령액이 절반 정도 되죠. 162,200원 이렇게 됩니다. 돈이 안 되죠. 제가 항상 돈 되는 아메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파트너 없어도 통장에 돈 들어오면 열정 생겨요. 괜찮다, 이거 할만하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도 15% 했을 때 80만 원. 그때는 아이 보내고 애가 3시, 4시에 오잖아요. 그때 딱 3사람 만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15%는 가지더라고요. 하루에 3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부업이라고, 이거 돈 돼. 나 이번에 얼마 들어와서 돈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혼자서 신나서. 왜냐면 어떤 일이 4시간 아이 뭐 보내놓고 애 올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따박따박 80만 원 넣어주고 80에서 90만 원이 왔다 갔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100만 원 넘죠. 우리 브론즈 빌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소비자들은 또 굉장히 또 날아가 버려요. 굉장히 가벼워서.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소비자들도요, 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 제품을 쓰다가 안 쓰시는 소비자분들도요, 밑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내려가지니까요, 절대로 탈퇴 안 하시고 다른 데 안 가시고 충성도를 가지고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되고 이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균형이 필요한데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주 3에서 5회 정도 사업 설명을 하시고요,
꾸준히 하시면 이렇게 이제 세력을 지향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돼요. 요 분들은 요렇게 요 분들은요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매일 차팅을 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스템에 들어왔지 않더라도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차팅을 하는 소비자들은요 반드시 3% 이상 하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달에 그냥 바로 회원가입 하시고 그달에 한 48만 PV 이상 하셨는데 이번 달에 벌써 또 50만 PV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라고 해서 제품을 쓰고 소비자라고 해서 제품을 안 쓰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업자지만 제품을 안 쓰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세력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내려가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글로벌 아메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브론즈 핀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는 그 구조, 네트워크 구조죠. 요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1억 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파운더스 에머럴드의 어떤 그런 구조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내용이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원래 시스템 강의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했던 내용들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료한 꿈, 스스로의 성공에 대한 믿음과 상상력이라고 우리 그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단이 좋고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게 있어야지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의사소통 방법에서 보면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대화인데 진실성 있는 대화를 기술적으로 잘할 때 네트워크의 성장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 근데 나는 말하는 게 어려워.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분들이 계시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그 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상대방하고 만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 되게 고급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탱코아에서 책 읽기가 있는 거예요. 이 책 읽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모르고 있던 단어가 뭔지, 이 작가가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을요, 내 머리에 넣으면서 메타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쓰지 않던, 내가 모르던 단어들을 내 머릿속에 넣으면서요, 저는 또 새로운 단어들의 어떤 세상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대화의 어떤 스킬도 올라가고 되게 고급스럽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동화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언어를 내가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는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면 상대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 소비자를 만나면 할머니 소비자의 언어에 맞춰서, 젊은 30대를 만나면 30대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탱코아 중에서 책 읽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요, 경청과 칭찬이래요. 네. 내가 말을 잘 못하면 그냥 상대방하고 앉아서 열심히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거에서 감탄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부드럽고 늘 미소 짓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분위기의 사람을 한대요. 그런데 딱딱한 분위기의 사람은 정중한 분위기의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장형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욕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실없이 웃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웃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메이삽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장형인데 가슴형도 있고 머리형도 있고 요즘 뭐 MBTI도 있는데, 그냥 카멜레온처럼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같이 웃으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정중한 분위기를 좋아하면요, 같이 깍듯하게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라는 대화의 원칙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존중받는 느낌을 좋아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아메이 사업자가 된다라는 건 참 어렵죠. 내가 난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요것만 살짝 놔버리면 또 굉장히 쉬운 게 또 아메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그 LOS 간의 의사소통에서도요, 여기 이제 미인 대칭, 긍정적인 말, 요 이제 제가 밑줄 2개를 꺼놓은 거는, 요거는 한번 조금 짚어보고 싶더라고요. 주제에 맞는 정확한 말. 사실 우리가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그런 대화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성격상 좀 명확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넣으면 나오는 거 인풋이고 이게 정확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렇게 애매한데 상담을 할 때 특히 우리가 파트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정확한 말을 쓸 수 있도록 만약 애매하게 얘기하면 스폰서의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짚어서 네 리더님 요렇다는 얘기시죠? 네 맞아요. 이렇게 스폰서가 좀 가이드를 해주실 필요도 있고요. 스폰서가 상담을 할 때도 충분히 경청한 후 파트너의 입장에서 왜냐면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애기 어린 엄마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들 때문에 사업을 하지만 아이들을 떼놓고 강의장을 다니고 뭐 장거리 미팅을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애기 엄마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아이들은 엄마랑 있는 순간 24시간 엄마와 함께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엄마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책도 읽어야 되고 음원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또 가족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집으로 출근하고 밖으로 출근하고 전 퇴근이 없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면서 제가 이제 조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애기 엄마들을 보니까 막 그때 생각이 나면서 솔직히 좀 부족해도 기특한 거예요. 애쓴다. 그런 마음이 파트너분들한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겪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니라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모시는, 암이 걸리신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치매 걸리신 분들은 거의 아이와 같잖아요. 24시간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어쨌든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자세와 자기 이미지. 자세는 나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 강한 에너지로 만드는 힘이 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온다고 아침부터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추리닝 하나에다가 티셔츠 입고 와서 앉아있으면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왠지 숨고 싶고 이렇게 극적극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우주의 에너지와 교통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나에게 다시 영향을 미친다. 요즘에 우리 와칭이라든지 긍정적인 그리고 이런 좋은 책들 되게 많죠. 결국은 나의 어떤 에너지가 다시 우주로 가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런 얘기들이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세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런 책도 있잖아요. 자세가 모든 것이다. 자세가 자세에 달려있다. 이런 책들도 막 있는데 자세가 좋으면요. 일단은 어떤 면에서도 유리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기 자세에서는요.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당당한 자세 이렇게 있는데 배우는 자세는요. 일단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DBC를 듣고 난 다음에 전 너무 아메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DBC를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진짜? 저거 해서? 저건 아메이 사업이 아니어도 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1억을 만들지? 그렇게 할 만큼 아메이 사업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배움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은근히 자신의 고정관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재능, 성장에 따른 의식의 단계 이런 것 되게 무기력한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뭔가를 배운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배우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지금 당장 이 우울증을 치료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그리고 그런 것 판매 스킬이 너무 좋고 판매로 이름을 떨치는 판매왕이 이 속에 오셔서 우리 DBC라든지 시스템을 배운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그분은 지금 당장 나가서도 오늘 100만원, 1000만원 팔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한 땀 한 땀 네트워크를 짜야 된다는 게 그분 성향에 맞지 않고 요즘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요. 제가 우리 그 소비자분이요. 그분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집안에서 우리
방구석 그 용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일단 예를 들자면 그분이 서울의 반포 아파트 20몇 억짜리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속세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그거를 본인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그걸로 그걸 갚았대요. 오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돈은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사람을 그분은 그리고 굉장히 은둔형이신 거예요. 히키코모리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그 고정관념에는요 사람을 만나면 기빨린다.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 나 이렇게 조금만 손만 까딱까딱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는 자세가 은근히 쉬울 것 같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내가 잘 이해를 한다면 사실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죠. 긍정적인 자세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1대 17이다. 걱정의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8%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가능한 일이고 늘 걱정이 많은 것도 부정적인 자세지만 반면 상황을 확실한 근거 없이 유리하게만 낙관하는 것도 부정적인 자세다. 제가 파트너분들 만났을 때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 너무 해피해요. 근데 사람들 만나서 거절당하고 막 이런 분들은 우울해하시는데 그 제가 파트너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제 마음이 훨씬 더 흡족할까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성장통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곧 성장하시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우리가 우리 그 희망 회로를 막 아무 때나 돌리면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아무 대책 없이 막 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요건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정적인 자세. 열정은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오고 즐거움은 미래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미팅 참석 100% 하자고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뭐 미팅장에 나오면요 이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이곳에 오셔야지만 내 에너지가 주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우리가 뭐 처음 초기 3개월에 막 그렇게 막 그런 들떠 있는 열정이 아니라 정돈된 열정. 그 시간이 갈수록 초기 때 그 가졌던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열정은 아니지만 항상 그 정돈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이 미팅 참석에서 그 에너지가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당한 자세. 당당한 자세는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저는요 제품부터 샀어요. 소비자일 때. 그런데 너무 좋아서 공부도 했더니요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나 사람들한테 욕 안 먹겠다. 적어도 나쁜 제품 좋다고 얘기하는 게 힘든 거지 좋은 제품 좋다고 하는 게 뭐가 힘들어?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확신이 딱 생겼고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해도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좋은 제품 내가 알려주는 게 나는 그 사람한테 은인인데 그리고 그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확신이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바뀌면서요. 이렇게 성공에 대한 간절함과 믿음을 키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러는데요. 요거 다 떠나서 일단 제품 감독과 학습 100% 미팅 참석하시면 당당한 자세는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요게 될 때까지 그냥 미팅 참석 계속 시스템 속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채워집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의 자세와 자기 이미지인데요. 사업가로서의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외적 이미지는 사실 상식에 맞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자들은 신뢰를 줘야 되고 사람들한테 사업적인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저희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저건 아니다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신데요. 여름에 덥다고 등이 그냥 이렇게 파진 걸 입고 오셔가지고 앞 뒤에 사람 막 집중 안 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뭐 미팅장 나오시면서 슬리퍼 풀고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적어도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어쨌든 상식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상식은 저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굉장히 신뢰가 주는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적 이미지는 외적 이미지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지만요. 이게 주머니 속에 송곳이랑 같아서요. 언젠가는 막 삐집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요.
저는 막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긍정이 안 있고 이게 해도 되겠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결과 사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해? 힘들어, 너 힘든 게 다 보여.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 안다니까요.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적인 걸 가꾸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결과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성공하고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삼감하거든요. 삼감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해요. 그런 모습이 삼감의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 근데 제가 어릴 때 못 살 때는 그 친구들을 항상 삼불했어. 삼불이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과거를 불평하고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삼불의 표정이 얼굴에 담겨져 있어. 그 인상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부자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얘기 우리 윤영미 스폰서님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물론 부자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끝내는 게 저는 부자라고 제 인생에서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달 아메에서 나오는 월 500, 1000만 원 이 정도면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또 이렇게 그게 저에겐 부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하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삼감 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이 계시고요. 별거 있나요? 우리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일단 만나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